안녕하세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고 날은 점점 더워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급증하는 COVID-19 환자 숫자, 한국은 잘 관리하고 있고 중국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학교 등교를 막는 것 위에는 큰 혼란은 없는 상황. 그런데 미국은 2차 팬데믹으로 가는 것인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일단 먼저 증시 상황 요약합니다. 다우지수 17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사실 새벽 4시 정도까지는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은 100포인트를 훌쩍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 막판에 다우지수가 컨택트 주식들이죠. 전통 산업주들이 이 주요 지역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하락 반전하면서 나스닥도 10,000포인트 이하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일 약간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점증, 증가하는 19 확진자 숫자로 안전 자산인 골드는 약간 오른 것도 아니지만 약간 올랐고, 미국의 채권 금리는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0.02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달러는 약간 강세를 보였습니다. 왜 다우지수가 하락했는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미국 주요 지역에서 19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증가가 아니라 급증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는 19 확진자, 그렇게 되면 컨택 업체죠. 경제 재개를 하면 결국 리테일, 은행, 항공, 여행 이런 업체들이 살아나가려면 사람들이 만나야 되지만 이 증가하는 확진자 숫자는 이렇게 하다가 미국 경제 재개가 늦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물론 어제는 5월에 미국의 소매 매출이 무려 17.7% 증가한 걸로 나타나 시장이 환호했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다시 또 우려감으로 돌아섭니다. 이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불안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옵션 만기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그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텍사스 지역의 확진자를 보면 17일,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같지만 미국은 오늘 새벽이죠. 17일 2,793명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불과 2주 전, 6월 전만 하더라도 평균 숫자가 1,500명 내외에서 관리됐었는데 6월 달 들어서 점점 증가하더니 어제 그리고 오늘 2,79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텍사스 지역뿐만이 아니죠. 오클라호마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선 7일 평균 이동평균선 자체도 저렇게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최근 확진자 수가 250명 일간 저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오클라호마, 텍사스 지역만 아닙니다. 애리조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미국의 주요 약 20개 주가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는 한국도 줄어들, 유럽은 안정되어 있지만 이렇게 미국이 증가하고 있자 걱정이 되죠. 그런데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지역은 오클라호마나 텍사스가 아니죠. 뉴욕입니다. 뉴욕의 주지사, 쿠모 주지사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해서 뉴욕은 차근차근 move further into the opening, 그러니까 점점 경제 재개를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점, retail stores allowed to return, 즉 가게 오픈하는 것은 허가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불안하지만 오클라호마, 텍사스, 애리조나 등등 미국의 남부 지역 20개 주가 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증시는 그런 소규모 지역에 관심이 없고요. 뉴욕 같은 대도시를 더 주목합니다. 특히 미국의 이 19 팬데믹이 사실 뉴욕과 뉴저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증시 투자자라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명제, 증시는 문제는 삼을 때만 문제가 된다는 거. 즉 텍사스,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등등은 문제 삼지 않고 있고 오히려 뉴욕의 리오프닝 진행 이것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월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무리 환자가 늘어도 다시 락다운 가능성 없다. 다시 락다운이 가능성이 없으면 증시는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 한국 때문이죠. 한국은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도 저러고 있는데 락다운을 해? 정치인들 자리를 내놓아야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다우지수가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요. 나스닥은 빅테크5와 반도체 종목의 강세로 강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장중 내내 1만 포인트 이상에 있다가 약간 내려오긴 했지만 이렇게 강보합을 부렸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의 빅테크5와 반도체 주식이 왜 강세를 보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겠습니다. 장중 막판에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래서 플러스를 유지하고 6월 초 5월 말에 기록했던 전 고점을 돌파할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돌파할 것 같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빅테크5와 반도체 종목, 특히 반도체 종목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죠.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위원장이죠. 라이트하이저가 나와서 최근 홍콩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농산물 수입이 그렇게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고 있죠.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협상은 아주 잘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공산품이나 농산물을 중국이 수입하곤 하고 있지만 중국도 지금 19 사태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을 미국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주요 격전지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전부 다 앞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까지 모조리 다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 그리고 어제 CNBC 뉴스를 보면 5월 달에 바이든 후보의 선거자금 모금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보다 수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선거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기는 후보에 돈이 몰리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 중국에 우호적이고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 반도체 지수에서 특히 주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주가 상승이 더 강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스 AMAT 오늘 2.3%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램 리서치는 좀 더 강세를 보였습니다. 2.79%. 브로드컴 ABGO 브로드컴 0.93%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이렇게 시장보다 높은 강세 흐름을 보였나? 물론 중국 이야기도 있고 트럼프의 낙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애플 때문입니다. 어제는 시티은행이 애플의 목표가를 $400로 상향했죠. 오늘은 RBC, 아마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데요. RBC도 애플의 목표 주가를 기존에 $345에서 $390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한 이유는 어제 시티도 마찬가지고 5G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 녹아 있었습니다.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이 금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이니까 내일 모레입니다. 금요일 미국에서 5G 갤럭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애플도 어제 CT가 얘기했듯이, 그 다음에 오늘 RBC가 얘기했듯이 10월 또는 11월에 5G 스마트폰 출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늘어나면 기존의 서버형에서 증가하는 D램의 스마트폰까지 가세한다. 오늘 증시 퀄컴도 강세를 보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약간 소폭 거의 장중 내내 플러스를 보이다가 막판에 약간 밀리긴 했지만 약보합을 보였죠. 그런데 이런 흐름에 먼저 항상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이런 시장 기대치가 반도체 장비주에 프라이싱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UBS, 스위스에 있는 그 글로벌 증권사죠. UBS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증시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것도 잠깐 살펴보고 오늘 시황 마무리하겠습니다. UBS 2021년까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증시는 적어도 20%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즉 아시아 지역에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리포트 안에 보면 블룸버그 기사의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시아 증시는 향후 6분기 동안, 그러니까 2021년 내년 말까지죠. 20% 이상 추가 상승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지금 코스피가 2200이면 20%면 400포인트, 2500을 넘어서 2600도 가능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왜? 아시아 지역은 2차 팬데믹 위험이 없어. 중국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대만, 한국, 홍콩, 태국까지, 베트남까지도 아시아 지역은 이 19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 팬데믹 위험이 없이 여기에 긍정적인 백신 개발과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로 인해서 경제 재개를 좀 더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PBR이죠. 순자산 비율. 현재 UBS가 판단하기를 아시아 지역, 주요 아시아 지역, 일본을 제외하는 겁니다. 순자산 비율과 현재 주가를 비교했더니 차이가 상당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아시아 지역 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재 S&P 500과 EWI는 한국이고 EM은 이머징입니다. 그런데 EPP,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주가를 비교해 봤더니 올해 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인데요. S&P 500은 올해 초보다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은 마이너스 7%, 이머징 주식은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런데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는 현재 마이너스 14%다. 즉 순자산 가치나 올바른 방역 체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시아 지역 증시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만 보고 순자산 비율만 보고 아시아 지역, 코스피도 아시아 지역에 포함되니까 봐야 된다. 그건 아니죠. 거시적으로 볼 때 미국의 2021년까지 22년까지죠. 제로금리 유지. 거기에 계속되는 양적 완화. 오늘 파월 의장이 의회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계속적으로 본드 바잉, 회사채 매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죠. 이런 것을 포함하는 양적 완화 가능성. 이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물론 오늘은 약간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당연히 달러 약세, 양적 완화, 미국의 제로금리, 거기에 미국의 엄청난 돈 퍼붓기 이러면 당연히 이머징 주식들이 좋죠. 그 중에서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 인도와 다르게 대만, 한국, 태국, 홍콩 등, 홍콩은 약간 중국 문제 때문에 시끄럽긴 하지만 이 지역 방역 체계, 그 다음에 경제 재개가 계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주목해야 된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 거기에 반도체,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장비주와 메모리 반도체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그 점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